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10회 동안 행정쟁송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법들 다 끝나셨을 텐데, 저쪽에 베리타스는 아직 안 끝났을 테고, 네, 잘 병행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때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연기 때는 첫날 2014년도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문제를 아직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봤던 이유는 이제 자격 요건이었었죠. 예. 그래서 먼저 시험 보시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기부터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기는 처음에는 첫날은 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10회밖에 없고요. 10회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가고 내일부터 달리는 걸로 하겠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그 자료 나간 거에 보시게 되면 아침 조회라고 되어 있는 거 맨 뒤에 아침 조회 맨 뒤에 보시면은 연간 일정표가 있습니다. 연간 일정표 참고를 해보시면은 연기에서 GS0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만 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행정쟁송입니다. 행정쟁송법은 이제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법하고 이제 두 개가 포함이 되죠. 소송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GS0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론 강의를 했고요. 시험은 14회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28번 시험을 봤습니다. 28번. 그 중에 이제 사례 모의고사가 7번이 있었습니다. 7번 진행을 했고요. 이론 강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GS1로 가시게 되면 행정소송 이제 배운 거에다가 기본 이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GS1 가갖고는 이론을 이제 좀 심화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깊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 적격 문제 이따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될 텐데 뭐 거부 처분의 성립이라거나 이와 같은 논의할 때 신청권 잡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좀 더 확대를 하게 될 겁니다. 심화 확대를 들어가게 될 텐데 행정소송을 우리가 연기에서는 문제 출제 잘 안 되는 내용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출제가 돼봐야 단문으로 출제가 될 거고 나와봐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 정도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안 다룬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소송이라거나 당사자 소송 그리고 본안 소송 절차에서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병합, 소병합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확대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공부는 이제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문제는 소송하고 다른 점만 출제가 됩니다.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심판을 주되게 하시게 되겠지만은 문제 출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확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GS2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본 사례 11개를 풀었어요. 기본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11개를 풀었고, 그 다음에 GS1 와가지고 이제 사례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될 텐데, 약 20에서 30개 정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오시는지 보면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거고, 맥시멈으로 한 40개 정도까지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제 사법시험이라거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 등등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행정쟁송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100문제가 있습니다. 100문제. 100문제 중에 우리가 푼 문제가 이제 GS1까지 30개에서 40개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S2로 넘어가요. GS2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온전히 이제 문제풀이만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풀이에서는 당연히 주되게 사례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예, 우리 문제는 1문에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고 2문, 3문에서 단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단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작성 안 하셔도 한두 페이지만 작성을 해도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사례에서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예, 똑같은 논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도요. 사례에서 쓰는 내용이 다르고 단문에서 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뭐 사례에서는 당연히 사안 포섭이 추가가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비교해 보게 되면 단문에서 우리가 100을 쓴다 그러면 사례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한 3, 40 정도 쓰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단문하고 사례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단문집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단문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고 3기 때 가고 암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연기 때 암기를 했었고, 그래서 GS2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한 60개 정도의 사례를 풀게 될 거예요. 사례 60개 정도에서 기출 문제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를 하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예, 특강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 모의고사 특강이 들어갈 거고요. 모의고사 특강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제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모의고사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기출문제들, 기출문제에 담겨있지 않은 논점들입니다. 예, 출제될 수는 있는데 예, 기출문제 포함 안 된 것들 다룬 이제 문제들이고 이 문제 같이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013, 14 여기 있었던 이제 최신 판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예, 최신 판례 문제는 2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 최신 판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게 될 테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GS3을 갈 겁니다. 예, GS3에 가갖고는 계속 시험만 봅니다. 모의고사만 계속 치르게 돼요. 여기서 보는 모의고사는 이제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테고,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이제 100분이 걸립니다. 100분 동안 시험 보시고 나면은 제가 강의할 시간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문제 강평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이제 올해 특징은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제가 문제를 맞췄는데 물론 이제 14년도 문제도 세 문제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문제는 전부 다 맞춥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기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문제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 이제 피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단에서 문제를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풀려고 하는 문제들 가지고 시험 출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무난한 문제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언제 드릴 거냐면, 예, 찍기 특강 때 드릴 겁니다. 마지막이 찍기 특강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찍기 특강은 GS3 이제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 제가 이제 진행을 언제쯤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당일날 몇 시에 어디서 한다라고 전부 문자를 따로 보낼 겁니다. 예, 그곳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찍기 특강은 신림동 강사들 중에서는 이제 저만 진행을 하고 있고, 찍기 특강에서 문제가 전부 다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예, 그대로 다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찍기 특강 이때 진짜 GS3 모의고사를 드릴 겁니다. 한 일주일쯤 전에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 이제 공부가 다 끝난 상태고요. 이때 모의고사 문제를 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당일날도 이제 제가 쫓아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당부드리는 거는, 시험을 되도록이면은 전부 다, 예, 선유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GS0 때 제가 통계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통계표에 보시게 되면은, 지방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손으로 꼽아요. 10명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서울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신림동에서 공부한 사람들만 붙는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미 문제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학생들이 예전과 비교해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인강 들으면서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서준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아침에 가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보내드리기를 9시에 올려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9시 반에 시험을 보시게 될 테고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기억만 하시면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날 이제 노동법이랑 인사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승부 안 걸리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는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사 같은 경우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노동법을 못하면 시험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누구나 웃고 나옵니다. 웃고 나오고 이제 둘째 날 승부가 걸리는 거고요. 선택 과목 문제는 당연히 쉽게 출제됩니다. 한 과목을 어렵게 출제를 하게 되면 변별력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시험의 싸움은 행정법입니다. 이건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행정법에서 점수차를 여러분들이 한 10점 정도 벌리시면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시험 끝나고 나면은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카톡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카톡 없이 합격하는 건 어렵습니다. 카톡을 나가지 마시고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정보 공유는 더 심각해지고요. 마지막 날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벽 3시까지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전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카톡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그걸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은 꼭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날 이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60점대 중반은 우리 수업에서는 전부 다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따라만 오시면은 60점대 중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업 듣는 학생들이랑 점수 차이는 약 10점 정도입니다. 10점 정도면 한 과목 정도 무너져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GS1인데 GS1에서 행정소송 심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심화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GS0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없이 따라오기 힘듭니다. 주말반하고 평일반 다릅니다. 제가 주말반에서 평일반과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연기 때 약속을 하긴 했는데 약속은 못 지켜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주말반은 제가 책임지기가 힘듭니다. 속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답안 제출도 거의 안 되고요. 이번 주에는 답안 제출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전부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할 겁니다. 첨삭을 직접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제출이 돼야 첨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과 주말반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이건 저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GS0을 꼭 들어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GS0을 원래 수강하셨던 분들은 무료로 인강을 열어드립니다. 복습용 인강을 전부 다 열어드리고 GS0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50% 할인 가격으로 열어드립니다. 밑에 내려가서 말씀하시면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0 꼭 듣고 넘어오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평일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호구조사하지 않겠습니다. 공부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시험 경험 얼마나 있는지 하나하나씩 지금 살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일반 좀 속도를 나가게 될 테니까 GS0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진도 나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기를 듣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세요? 수강하셨던 분들도 무료로 열어달라고 해서 꼭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조회 전달사항 같이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히 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공부해야죠. 밑에 수업 진행하고 아침 스터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답안 쓰기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답안 쓰기에서 이제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답안이든 퀴즈든 제출을 한 다음에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거나 채점을 해주지 않고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은 확실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안에 조교가 5명입니다. 채점만 3명이 투입이 될 거예요. 퀴즈 채점입니다. 당연히 사례 채점은 제가 직접 투입합니다. 이제 합격생 투입하지 않습니다. 합격생 믿지 않습니다. 합격생 채점 한계가 분명합니다. 연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림동에 있는 합격생 중에서는 제일 실력 있는 학생들만 제가 3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다른 수업에 있는 합격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합격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분명히 노정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에도 실력이 괜찮은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엄연히 틀리지 않은 답안을 제출했는데 잘못됐다고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와갖고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보면은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생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무사라고 하게 되면은 특별한 과목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뭐 특정 과목 잘하는 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과목 간 균형을 잘 잡았다는 거지 뭘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한 과목을 잘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균형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균형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행정법은 잘하는 학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제가 직접 채점을 할 거고 사례는 나머지 퀴즈도 전부 다 우리 이제 조교들이 채점을 해서 성적표를 전부 다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험을 2번씩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수업 진행 보시면 제가 이제 전략을 짜봤는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회독은 3회차까지입니다. 3회차까지 우리 연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할 겁니다. 여기선 크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다시 머리 회전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2회독 들어가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제 심화학대가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어렵게 들어갈 겁니다. 연기 때 없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원고 접격 문제 얘기하면서 인허가 문제, 인허가 의제도 적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론은 강의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대 들어가서 소송하고 심판 부분에서도 빠진 내용 없이 전부 다 짚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하나씩 작년까지는 교과서를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좀 두껍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빠진 내용 없이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5회까지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다시 마칠 겁니다. 소송을 다시 마치면 이제 2바퀴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회독 들어가시게 되면은 심판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 넘어갈 때는 앞에서 배운 소송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선택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3회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3회, 2회, 5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차가 너무 짧습니다. 10회 동안 막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험을 안 볼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안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론 강의만 하고 저 혼자 떠들고 가면은 물론 강사료는 많이 남습니다. 다른 채점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는 그대로 강사료 넘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이 끝나고 나면 거의 10시쯤 돼서 수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시간 정도밖에 없죠. 만약 9시 반부터 시험을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8시부터 들어갑니다. 8시부터입니다. 아침 스터디는 여기서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침 스터디 밑에 보시면 8시부터 8시 50분까지 50분 동안 아침 스터디 진행합니다. 무조건 외워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스터디는 2회차부터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시험 없이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회차부터 기본 사례 OX 들어갑니다. 조립식 특강 여러분들 그냥 정액 10,000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립식 특강.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조립식 특강 여러분들 기본 사례 연기에서 사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특강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사례 풀었던 거 11개 있죠. 11개 소독약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X 퀴즈 진행을 합니다. OX 퀴즈는 이제 해설지 드리는 것으로 막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자세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고요. 2회차, 3회차 아침 스터디는 기본 사례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1번까지 해서 OX 퀴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이렇게 보시면은 Q&A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Q&A 받으실 텐데요. 수업 자료가 아직 좀 두꺼워가지고 안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1교시 끝나고 올라올 거고요. Q&A가 뭐냐면 이 Q&A는 GS 0때 나온 겁니다. GS 0때.
GS0 기간 동안에 카톡을 운영을 했고요. 예, 주말반 끝나는 때까지죠. 주말반이 먼저 시작하고 평일반이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일반이 먼저 끝나고 주말반이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주말반이 시작할 때부터 주말반이 끝날 때까지 예, 카톡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까지 질문 나온 부분입니다. 예, 단문집에 있는 테마 순서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단문집이랑 그대로 여러분들 호환 가능하시도록 배치되어 있는 Q&A를 드릴 겁니다. 연기 때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 예, 동일 내용 질문하면 답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신림동에서 여러분 질문 답해주는 강사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 과목 통틀어서. 예, 근데 자세하게 질문해 드립니다. 답변을 해드려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두 줄로 질문하셔도 저는 10줄, 20줄로 답변해 드립니다.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똑같은 내용 질문하고 또 그거 답변하고 하게 되면 우리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내용 보시고요. 테마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고 같은 내용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고 이거보다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거나 이거보다 깊은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같은 내용이면 제가 참고하시라 어디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연기 때 이제 우리가 질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읽는 게 아니죠. 예, 저는 절대 학생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학원에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지는 제가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Q&A 드린 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숙지하셨는지 퀴즈 가지고 아침 스터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의 판결 3단계로 해서 예, 소송에 대한 내용 끝내고 그 다음에 물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협 항의소송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넘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소송까지 강의했는데 심판까지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회차까지 아침 스터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립식입니다. 우리 GS1에서 어디로 집중을 하죠? 여기서는 예, 단문집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GS 1, 2는 어디로 집중하냐? 사례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3개가 있죠. 예, 물론 이제 기본서 말고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조립식이 있고요. 두 번째 단문집이 있고 세 번째 용어집이 있습니다. 예, 용어집은 단문집이나 조립식을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으시면은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니까 이건 그냥 보조 교재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조립식은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조립식은 사례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단문집은 예, 단문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GS1에서 우리가 주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당연히 조립식 부분이 되겠죠. 조립식입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60점은 넘길 수 있습니다. 조립식의 위용과 그 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어저께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기업 특강을 나가는데 기업 특강에서 뭐 가서 뭐 그쪽 연수원 가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일요일마다 또 이제 일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오후 강의를 신림동에서 또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간 거예요. 예, 어저께 나온 얘기가 조립식이 뭔지 이제 알겠다. 예,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확실히 알겠다라는 이제 말씀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빨리 땡겨드리기 위해서 진행한 게 조립식 특강이었던 겁니다. 조립식 특강.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침 스터디 보시면은 8회차, 9회차에서 조립식 괄호 넣기를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한 번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GS0 때는 소송까지만 했습니다. 소송까지만. 예, 조립식 괄호 넣기도 소송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심판 끝까지 밉니다. 끝까지 행정쟁송 전체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33까지가 여러분들 조립식을 확인해 보시면은 본안 소송 절차까지입니다. 본안 소송까지가 33까지고요. 34에서 57까지 이 부분이 이제 행정쟁송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괄호 넣기 연기 때랑 같은 방식으로 핵심 키워드 괄호 넣기 들어갈 겁니다. 조립식은 무조건 암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아침 스터디 9회차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10회차 보시게 되면 이제 단문 괄호 넣기 들어가는데 뭐 지금 우리가 단문이 중심이 아니라고 했죠. 사례 중심으로 GS1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GS1에서 단문 얘기 나오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단문집 21에서 26까지가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21에서 26까지 GS0에서 우리가 소송까지는 단문지 암기도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부분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 부분 21에서 26까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괄호 넣기 들어가도록 할 테고, 예, 조문은 계속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문 암기 한 번 더 들어가서 퀴즈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S0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말반에서 사고가 나서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뭐 도서 전과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친절하게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좀 까칠해질 수도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라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말반에서 첫날 개강날 교재가 안 나왔습니다. 예. 교재가 엄연히 밑에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도서 전과제라는 이름으로 학생들한테 할인 판매를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예, 개강날 교재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랑 다시 얘기를 했고요. 예, 할인 판매 50%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무료로 드릴 건데, 제가 연기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로 드리면서 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유가 뭐냐면 이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칼라로 돼 있어요. 칼라로 돼 있긴 한데 문제는, 예, 정오표를 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찍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 다 팔려갖고 다시 찍다가 이렇게 된 문제인데, 예, 이번 교재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돼 있긴 하지만 정오표가 100%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반영하는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서 달라고 하면 수강증 보여주시면 다 드릴 겁니다. 예, 전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더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스터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들 이것만 암기해오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2-3시간 이상은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빨리 공부하고 싶죠? 모의고사 보시면은 9시에서 9시 반인데, 사례 모의고사는 5번 진행됩니다. 5번 진행해서 마지막 거 있죠? 10회차 사례 모의고사는 100점짜리입니다. 삼순환 때랑 똑같이 100점짜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100점짜리가 단문 포함 100점이 아닙니다. 예, 사례로만 100점 가겠습니다. 사례로만 100점. 시간 안배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끝까지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잘 조정을 해서 단문 쓸 때하고 큰 시간 차이 없이 될 수 있는 문제로 2, 3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10회차 들어가도록 한다. 내일부터 이제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5회 사례 모의고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반과 좀 다릅니다. 주말반은 2회차에서 퀴즈 모의고사 들어갔고요. 우리는 사례 들어갑니다. 예, 2회차 사례 모의고사 기본 사례 요약하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예, 한번 징검다리 그냥 놔드리는 겁니다. 연기 때는 첫날 2014년도 노무 기출문제 가지고 요약 연습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13년도 거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13년도, 그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13년도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요약하기인데, 이건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예, 답안 드리고 기본 사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 사례 10일 여러분들 오늘 배부된 거 안에,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펴놓고 요약하는 겁니다. 시간 안에 요약하는 겁니다. 9시부터 9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의 배점에 따라서 약간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칠판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40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면 40분 가야 됩니다. 30점짜리다 하면 30분 가야 되는 거고, 예, 시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퀴즈 모의고사 기본 사례 11 여기 풀었던 거,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사례가 뭐냐면 조립식 행정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출 문제긴 한데요. 가장 전형적인 그 논점 기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지. 제가 계속 이거랑 비교할 겁니다. 기본 사례에서 풀었던 원고적 격과 이 문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풀었던 대상적 격과 여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20개, 30개 요번에 푸는 문제들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기본 사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례 오늘 나간 자료 중에 보시게 되면 형광펜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 사례 답안의 핵심적인 부분들, 예, 그게 뭐 분량이 있어서 안 나왔다는 그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들어왔죠? 안 들어왔습니까? 네. 이건 학원의 행정착오입니다. 예, 제가 프린트해서 학원에 전달했습니다. 예, 백부 제가 전달을 해놨고요. 그래서 밑에 프린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왜 이러는지, 왜 우리가 숫자가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지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네,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정면 돌파입니다. 돌파하고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학원 원망할 것도 없고 강사 원망할 것도 없고요. 교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 루저입니다. 무조건 제 손만 잡고 따라오면 합격은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제 기본 사례 형광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요. 그건 답안에서, 제 답안은 다른 강사님 답안의 3분의 1 분량입니다. 실제 분량에 맞추는데, 실제 분량에 맞춘다 하더라도 130%입니다. 100%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안에 100%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30%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잊혀지는 부분 30% 고려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 부분의 밑줄을 다 이제 형광펜을 칠해 놓은 거고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암기한 거 채워넣기 연습을 들어가게 되는 게 3회차하고 5회차입니다. 사례 1번에서 5번, 6번에서 10번 두 번 나눠 가겠습니다. 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 사례 모의고사 5번 진행되는데 진도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의 판결, 심판 넘어가는데 심판 문제야 뭐 뻔한 문제죠. 그렇죠? 재결 불복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침 8시부터 9시 한 반, 9시 40분 정도까지 계속 시험을 치르게 될 거고 10시 정도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습복습 철저하게 안 해오시면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법 기간에는 행정법만 하는 겁니다. 예, 행정법이 4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분량도 제일 많은데, 제일 짧습니다. 예, 우리는 투덜거리지 않고 그냥 돌파합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과목은 행정법 기간 중에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노동법 기간 중에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 기간 중에는 다른 과목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사는 주말반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시고 선택 과목이야 뭐 마지막에 처리해도 큰 문제 없고요. 예, 행정법 기간에는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해 오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안에 제가 따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원 안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제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은 연기 때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커피가 올라올 겁니다. 오늘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살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커피 한 잔씩들 마시면서 좀 기분 푸시고 그 다음 이제 행정법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